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비를 주워다가 좀 키웠는데 제 취미생활 중 하나가 이제 뉴비 주워서 이렇게 저렇게 키우면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구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하는 건 좀 다르달까? 근데 이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동안 가이드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완전 생초보용 가이드. 그래서 퍼 할배, 퍼 청년들은 넘어가도 되고 오늘은 완전 본인이 생 뉴비다 할 때 본인이 어떻게 강해지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줄까 합니다. 왼쪽에 캐릭터 성장 가이드죠. 이거는 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총, 반응로, 매장 부품, 그 외에 강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일단 여러분들이 키울 캐릭터 이걸 어떤 식으로 마지막으로 모듈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거라던가 커뮤니티 사이트 공략글 같은 거 보시면 좋고 제가 어지간한 거는 다 최신화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카페에 올려준다던가 생방송에서 답변해드리다던가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이 모듈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명타 딜러인지 스킬 딜러인지 범위는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차이 감소가 필요한지 등등이 이제 보통 여기서 중요하고 초월 모듈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듈을 강화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튜토리얼에서 배울 텐데 여기 느끼한 친구한테 가면은 이 장착한 모듈들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듈이 여러분이 없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이것저것을 이렇게 합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듈을 여기서 얻을 수도 있으니까 실리온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듈을 기본적으로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로랑 외장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로는 이 최적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맞춰야지 여러분의 스킬들이 제대로 증가합니다. 달성을 했을 때 스킬 위력이 160% 증가, 그 다음에 아래 올라가는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보통 이 반응로도 굉장히 차이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여기저기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파밍하기가 좀 쉬운 편이라서 초반에 좋은 게 없더라도 조금 단계 낮은 거 끼고 파밍을 하셔도 되는데 반응로의 경우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옵션만 맞으면은 외장 부품과 같이 그곳에 오셔서 강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반응로 옵션 강화와 여기 외장 부품 옵션 강화.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이 아닌 단계에 반응로를 먹어도 그런 식으로 강화해가지고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건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뭐 보라색 단계라던가 파란색 단계라던가 옵션만 맞으면은 파밍을 해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로 강화를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수치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까지 총 올릴 수 있고 3단계까지는 가성비로 이제 편하게 올릴 수 있는데 5단계까지 올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번에 걸쳐가지고 저는 과거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2단계, 3단계, 5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강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반응로를 먹었는데 얘가 최적화 조건이 핸드캐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반응로 이식이죠. 이 핸드캐논에 제가 예를 들어 돌격소총을 반응로 강화 이식하고 싶다 하면은 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꽂아 박으시면은 이렇게 돌격소총 무기군의 반응로가 되는 거죠. 이 옵션은 최대 3개까지 달 수 있고 제가 낀 것처럼 이렇게 3개를 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외장 부품입니다. 외장 부품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후열란 보면은 여기 외장 부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캐릭에 어울리는 외장 부품들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뭐 끼면은 초반에는 이제 날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성능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이 반응로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2셋 옵션과 4셋 옵션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셋 옵션만 끼는 것도 있고 4셋 옵션 다 필요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체력이라던가 실드라던가 이렇게 메인 옵션이 있고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죽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외장 부품 세팅을 코어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것들을 안 박아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방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슬롯에 외장 부품들을 박아주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간단함으로요. 여기 있는 방어 세트 하나랑 뭐 이제 체력 정도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000대 넘는 만 초중반 캐릭에 따라 외장 부품에 따라 한 2만까지 올라가는 캐릭터도 있고 해서 이제 잘 안 죽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방어력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적인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자, 다음은 역배열 강화라는 건데 역배열 강화는 이렇게 이제 시즌에 맞춰가지고 매번 새로 초기화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시즌 초기화 빔을 맞았기 때문에 단계가 그렇고 총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고 역배열 강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찍어줬을 때 마지막 노드의 옵션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이 옵션들도 캐릭터에 맞춰서 총기 딜러냐 스킬 딜러냐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요.
보통 이제 자원 감소 같은 것들을 좀 노린다면 뭐 이런 요소들을 찍고, 총기 딜러들은 이 옵션에 있는 이런 탄환 집중 같은 거 찍고 이다. 뭐그 외에 뭔가 실드 같은 걸 쓰면은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별 강화는 여기 어떤 옵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계속 보시면 좋아요. 아, 내가 이거 사냥할 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면은 바꿔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시즌 옵션 같은 거에 이런 박멸자 사용 시 정밀준 알고리즘으로 뭐 더 타겟 탐색 수가 늘어난다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건 크게 도움이 되니까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알아두면 좋다. 역별 강화는 이제 진행하면서 레벨이 알아서 막 오를 텐데 이번 액션 평야 진행만 해도 제가 요 정도까지 이제 얻어놨거든요. 이게 아니고 보이드 베슬이라던가 장소에서도 조금 레벨업은 하고 있으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아르케 조율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케 조율이라는 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요소고, 캐릭터마다 이것도 경험치가 있어요. 역배열은 이제 계정 단위인데 이거는 캐릭터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퍼청년 퍼할배가 되려면은 이거 40레벨까지, 현재 만렙이 40이에요. 다 올리는 걸 일단 목표로 해가지고 캐릭터 돌려가면서 레벨업 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캐릭터마다 또 찍는 게 다르고, 킬 딜러들과 뭐 총기 딜러들이 보통 이제 다르게 쓰는데 다른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옵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보통 공략 영상 보면은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캐릭터 성장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총기 같은 게 있는데, 총도 캐릭터들마다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넬은 예를 들어 크리티컬 이제 스킬 딜러기 때문에 청풍뎅이 같은 거 활용하기 좋고, 그 다음에 공학 스킬 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밀 정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총들을 사용하고, 그 외에 총기 딜러로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총들을 사용을 하는데, 총도 이제 캐릭터 모듈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듈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들은 그 외에 무기 재조정이랑 코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재조정은 여기서 여러 가지 랜덤하게 돌릴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잠금을 하고 필요한 것만 돌릴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재료가 많이 드니까 이제 옵션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마다 이렇게 잠금해가지고 돌리고 잠금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 나가시면 됩니다. 재조정은 이런 식이고,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 제약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밍을 통해서 번 거를 이렇게 박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랜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옵션 먹기가 생각보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재료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해서 노가다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어 같은 거는 여기 제작 및 변환 통해 가지고 하위 단계 거를 올린다던가, 코어 변환 통해 가지고 다른 단계의 코어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데, 변환은 좀 이제 제작값이 비싸고 제작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총기랑 캐릭터 레벨업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트리거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트리거 모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계승자 총매 사용 횟수, 에너지 활성체, 그리고 조율 레벨 달성을 해야 이걸 이제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것도 이제 고인물 요소인데 유비에게 아직 필요 없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저거 제작을 아나이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시면 태초의 손에 가가지고 이제 뚫고 거기에 맞는 트리거 모듈을 이제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캐릭터들마다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긴 한데, 일단 뚫어두기만 하면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등급 높은 거 추려가지고 박으시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강화 요소는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조적인 거는 이렇게 탈 것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중에 엑시온에서 다 제작이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력자도 있고, 조력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보이드 베슬에서 이제 제작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 회복이나 총기 탄약 보급이라던가 것들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고, 아이템 자동 습득 그리고 분해 요소가 여기 같이 있고, 이렇게 드랍 확률 증가 개수라던가 식별 범위 증가 이런 부분들이 레벨업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강아지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초반에 이제 돈을 쓸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 위주로 생각을 할 텐데, 강아지를 먼저 사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 셰퍼드를 사두고 골댕이는 이제 보이드 베슬에서 파밍을 해보는 거죠. 현재 두 종류가 있고 11월인가 10월에 허스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뉴비 성장 요소입니다. 부스트 패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스트업 이거 너무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 테스트 꾸준히 해 나가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요소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아요, 소셜에 가서 고골 934 퍼비 크리에이터 등록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 되니까 잊지 말고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